주식회사 메텔 대표 정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이렇게 CES에 참가해가지고 혁신상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표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적인 거, 이제 그런 것들 겹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간단한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동영상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 스마트백의 제레마고요. 저희는 그 높이를 이 압력으로 측정을 해서 자동으로 높이를 맞춰주고요. 이렇게 코골이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인공 딥러닝 기술로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신호를 베개로 전달을 해서 이 높이를 높여줘서 코골이를 좀 멈춰주게 하는 거 있고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측정해서 수면의 상태를 또 서버에 저장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언제나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베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베개 가지고 헥스에서 이렇게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SSV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킥스타터에서 약 한 10만 불 넘는 그런 펀딩 금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시회 경험이 인정돼 있습니다. 초기 2018년도에 MWC도 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CES는 2017년도 그리고 2020년도, 2022년도 이렇게 참가를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제가 헥스를 통해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언론에는 거의 안 나왔었고 유레카 파크 전부 다 유레카 파크하긴 했지만 저희가 어쨌든 3번에 걸쳐 가지고 유레파크에 들어갔고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참가를 못했고 2022년도 올해 들어가서 CES 참가를 하면서 혁신상까지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혁신상을 받은 분야는 헬스하고 웰니스 분야 이렇게 받았습니다. 먼저 참가 준비를 하려면 이 부스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부스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냥 개인이 개인 부스로 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래프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부스라고 해가지고요. 요 사이즈는 약 한 7.4m 제곱,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5m에서 3m 사이 가로 세로,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넓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넓이를 빌리는데 임차하는데 표준 가격이 대략 여러 가지 가격을 다 더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참가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가격. 그래서 공동관을 통해서 참가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아까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CS 유레카관 지도입니다. 그 샌즈 엑스포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라스베가스의 중심지, 그 중심지 중에서 중심지에 있는 샌즈 엑스포 거기에 있는 1층 전시 유레카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쭉 들어와서 여기 메인 도로인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서울시 창업진흥원, 그다음에 카이스트 등등, 그리고 또 한국관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삼성 C랩도 여기에 위치해 있고 대구 테크노파크, 이렇게 많은 그 한국 공동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층이고 2층에도 이런 비슷한 관이 있었습니다. 2층에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2층에도 대구 경북 공동관도 있고 강원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부산 시티 등등 여러 그 군데에서 지원해서 나간 공동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오질 않아서 그런지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참가를 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보다 보면 한국 사람 만나기가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참가를 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공동간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 관련 기관들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살펴보면은 그다음에 한국관 중에서 코트라고 K에서 하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코트라 K의 경우는 업체 수를 대략 한 42개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 이 부스의 경우는 임차료의 대략 한 70% 이렇게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일CBM 정도 한도 내에서 이 운송비를 지원해 줍니다. 일CBM이라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 1m 정도에 되는 그런 부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행정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 마케팅 그런 공급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그 한국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보시면은 행사장 여러 전시관 구축, 그러니까 저 부스죠. 부스 100%,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도 많이 지원해주고, 좀 더 차별화되는 것들은 통역사를 한 명씩 붙여줍니다. 통역사는 지금 창업진흥원에서는 어떤 분을 붙여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여기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같이 한국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현지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그 현지 직원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 창업진흥원에서도 한번 한 차례 2020년대에 갔었는데, 그때는 현지에 사는 교민을 갖다가 저희가 붙여줘가지고 같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 경북관도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정도의 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번에 2022년도에 서울관을 통해서 갔는데요. 서울관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그 대학생들, 영어 잘하는 대학생들을 좀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간 건 아니고 비행기 별도로 가서 그 친구들은 저쪽 그 여행도 겸해가지고 그랜드 캐년까지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저희 그 통역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행사를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서울관은 특별히 더 이렇게 약간 좀 더 차별화된 게 보시다시피 이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한 4개인가 5개를 좀 나눠가지고 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대략 한 좀 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씩 더 이렇게 지원금을 더 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지원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림만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혁신상이라는 것은 우선 디자인과 기술력을 갖춘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수여하는 거고요. 총 27개 카테고리가 돼 있고, 올해의 경우는 623개. 심사는 물론 작년에 했겠죠. 623개에 대해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쇼케이스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런 이노베이션 어워드라는 이런 로고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고 여러 그 매체에서 많이 인터뷰를 봤었습니다. BBC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와가지고 해외 미디어들이 와가지고 많이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이 혁신상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보시면은 ces.tech라는 데 들어가시고 그거를 제일 밑으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끝까지 올려보시면은 끝에 보시면은 이노베이션 어워드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혁신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때가 되면 이게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제품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 부분, 이노베이션 부분, 그 다음에 제품 이미지, 그 다음에 제품 영상, 이렇게 요 란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 혁신상에 대해서 어떤 심사 기준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디자인, 이노베이션 이 세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CES 혁신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ES 기술상, CES 디자인이 아니고 CES 혁신상이기 때문에 CES 혁신의 이 중심을 두시고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에 관련해서도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게 글을 쓰시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별거는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고객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술적인 거, 우리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스타트업 쪽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기술이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 영상 같은 경우 앞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제품 영상은 옵션입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넣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미지 같은 경우는 꼭 실물이 없어도 됩니다. 실물이 없어도 되고 그냥 프린터, 3D 프린터라도 뽑아서 내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없다면은 렌더링이라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상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이제 스마트홈이 절대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등을 계속 해왔고요. 근데 2021년도 온라인으로 열렸던 2021년도, 그 다음에 올해 2022년도의 경우는 혁신상이 앨리스하고 헬스 쪽이 절대적으로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내년에도 이렇게 그 헬스하고 앨리스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상의 어떤 지원 기준의 경우는 4월달 기준으로 제품이 나왔거나 그리고 나올 예정인 거 제품 그 내년이죠. 그리고 올해는 벌써 지났겠죠. 4월 1일 기준으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혁신상에 4월 1일 기준으로 혁신상이 됐는데 4월 1일 날 제품이 안 나왔다. 근데 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혁신상을 이렇게 다시 회수하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제출하실 때는 4월 1일 기준으로 된다. 이 제품이 나온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 아까 전에 홈페이지 나왔듯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 혁신상 지원하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월 말, 8월 초에 이렇게 오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상 자체 이거를 쓰는 것 자체도 이제 비용을 많이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보시면은 각 업체에서 많이 코트라이의 경우는 이쪽에 혁신상을 쓰는데 여러 가지 아까 그 지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제품 소개,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성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멘토링도 좀 해주고요. 그 서울관 같은 경우는 혁신상을 타게 되면은 40만 원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커다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소 항공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쪽에 미리 좀 예약을 해달라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라스베가스가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샌즈엑스포 그리고 유레카관이 있는데 이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길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보통 한 가격이 이 숙소 하나 잡는데 대략적으로 한 50여만 원 정도, 평상시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가장 가까운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그 호텔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때 방 하나 잡는데 아침 조식도 없이 그냥 48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달러가 더 올랐으니까 아마 더 올랐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한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쪽 동서로도 가까우니까 이때 좀 잡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쪽은 좀 걸어다니거나 그런데도 안전한데 이쪽 동서 이쪽이죠. 특히 이쪽이 고속도로가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밤에 다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소위 영화에서 나오죠. 막 흑인들 나와서 춤추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몰려다니면서 그 막 대마초 피고 그런 사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가깝더라도 이쪽 부분은 가능하면 잡지 마시고요. 이 남북으로 돼 있는데 요 근처에 잡으시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약간 더 먼데 이쪽 다운타운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쪽 그 우버라든지 그런 걸 타시고 다시 이렇게 출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거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거고요. 가격을 아끼려고 우버라든지 아니면 리프트 똑같은 서비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미리 좀 예약을 방 같은 거는 예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이제 단가를 좀 그 숙박비를 좀 아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숙소하고 숙박권은 좀 미리 좀 갔다가 오시는 거,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월 2일 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 시차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비행기 시간을 이렇게 해보면은 출발하는 시간, 아침에 만약에 직항을 탄다 그러면은 출발하는 시간보다 약간 2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은 그쪽 현지에 도착하면은 당일 한 8시 정도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정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돌아올 때는 플러스 1 날짜가 이제 변경된다라는 좀 그냥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라스베가스 인천에서 라스베가스까지의 직항로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없다가 이때 이쪽 CS 기간에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있다라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비행기 값 좀 아끼려고 그다음에 또 여행 삼아 좀 가려고 이쪽 LA로 가가지고 이렇게 운전해 가지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거기도 또 볼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를 운전해서 왔고요. 그쪽 LA 그다음에 저 위에 LA에서 차를 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이쪽 라스베가스까지 와서 그냥 이렇게 원웨이로 이렇게 반납을 해도 비용은 많이 발생은 안 해요. 원웨이로 반납을 하더라도 대략 한 20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만 더 지불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반납을 해도 되니까요. 비행기 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LA로 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앞뒤로 CS 기간 끼고 앞뒤로 좀 여유 있게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부스 공동관의 경우는 이렇게 부스가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런 디자인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는 단지 요 두 가지. 요 포스터하고 그다음에 요 동영상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요 위에 올라가는 전시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꾸며야 되는데 여기에 뒷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좀 눈에 띄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통일되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 분야죠.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이게 이게 통일된 색깔로 해가지고 눈에 탁 띄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공간이 된다면은 배치에 따라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공간이 된다면 이런 롤배너도 갖다 놓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2020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했던 부스를 꾸몄던 건데 조금은 실수를 했던 게 이 뒷면에 요 패널에다가 너무 많은 이제 글자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사진을 더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이게 서울시관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렇게 그 글자 대신에 큰 글자 한 짤막하게 하나 쓰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쓰고 기능만 짤막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좀 재밌게 좀 꾸며 나갔고요. 그리고 좀 눈에 띌 수 있는 것들,
관람객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제품 하나 이렇게 달랑 올려놓고 그러면은 잘 안 오십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딱 보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 그 다음에 팜플렛 하나 이렇게 잡고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좀 시각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것들 요소를 좀 만들어야 돼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이 조절 베개다 보니까 이 전시회 전용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목하고 머리 부분이 왔다 갔다 이제 조절이 될 수 있게 만드는데, 그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물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장신구라고 해야 되나, 무슨 구슬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그 다음에 탁구공이죠. 탁구공을 주황색을 넣어가지고 오렌지색을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잘 보이게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관람객들이 꽤 많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좀 이쪽에 인터뷰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저희가 2018년도에 참가했던 MWC 이 당시의 사진이고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좀 베개 컨셉이 달라가지고 이게 베개가 좌우로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게 이 카메라 셀카봉을 가지고 여기다 올려가지고 요거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했더니 요것들도 상당히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많이 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스 준비하면서 온오프라인을 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팜플렛은 저희가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명함의 경우도 뭐 개인 명함을 다 이렇게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 회사 명함 공동의 이메일을 하나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이렇게 파시면서 그냥 명함만 주면은, 그냥 일반 명함을 주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명함 뒷면에는 간단한 뭐 사진이라든지 혹은 제품의 어떤 제품이다라는 것을 간단히 써주시면은 더 기억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 수면 안대,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고 같이 얘기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씩 드렸는데요.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온오프라인 자료를 저희는 온라인에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다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킷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귀, 그 다음에 동영상 등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이거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뭐 즉석에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메일에 저녁에 가서 이제 그 숙소로라든지 가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 미디어 킷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그 통역사 등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미리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딱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줄지, 우리 제품에 대해서 대략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안에 빠르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미리 말하려고 하면 너무 좀 막히고 그러니까 같이 통역사하고도 같이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프리마케팅으로 해가지고 그 메일을 좀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이쪽에 그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좀 이따 지금 먼저 국내인데요. 이제 네이버를 좀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슬립테크 분야이기 때문에 슬립테크라고 좀 치시고 그쪽 오른쪽 보면 옵션에서 그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렬, 그다음에 언론사 이렇게 좀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는데요. 대략 한 1년 정도 기자들이 그 자리 바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으로 좀 이렇게 정하시고 서칭을 하시면은 그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거의 한 80~90% 정도는 그 기자의 이름하고 이메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쭉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메일을 좀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은 또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터 기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창공도 있었고 서울 창소부도 있었고 몇 군데 좀 있었는데, 그런데 좀 요청을 하고 기사를 써서 보내드리면은 그쪽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마케팅의 경우는
CTA 그러니까 CES 홈페이지죠. 거기서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안에 그 열릴 때 CES가 열릴 때쯤 한 11월 정도,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은 이메일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뭐 수백 개 미디어의 리스트를 쭉 뽑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면 되는데요. 그쪽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메일 보내는 툴이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특히 이쪽 부스 위치 이런 거를 좀 잘 보내셔가지고 당일에는 이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현지 전시의 준비 이런 것들은 뭐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리 이쪽 지원을 받으면은 이 물건을 미리 좀 싸서 보내주는데 대략적으로 여기서 선박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1월 말까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11월 말 늦어도 한 12월 초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11월 말까지는 무거운 짐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시 운영하면서는 그냥 단순히 명함만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상담록을 해서 그 업체가 어디였는지, 참가했던 업체가 어딘지, 그 다음에 명함 같은 것도 여기다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넣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상담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시고 나서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보시면은 회사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베일 행사도 좀 시간 되시면은 참가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저희는 그 CES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통업체 통해 가지고도 지금 수출을 아주 큰 물량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좀 받았고요. 그다음 수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상당한 건수가 있고. 근데 이거와 별도로 CES하고 간접적인 효과인데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현재 한국에 있는 한 중견기업하고 대략적으로 추산적으로 한 대략 50억 정도의 어떤 B2B 그 계약을 지금 현재 맺기 직전 MOU까지 넘어갔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테스트를 같이 좀 하고 있고요. 한 또 대기업하고도 이제 투자격 같이 제품 개발을 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받고 현재 계속해서 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S 한번 참가하시고 참가하시는 김에 제대로 한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